책을 펴봅시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연속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거니까. 자, 57페이지. 자, 이제 연속은 우리가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점에서의 연속이 정의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구간에서의 연속으로 정의가 바뀌게 된다. 구간들은 어차피 우리가 점에서의 연속은 뭐라고 했어? 점을 포함한 매우 작은 열린 구간. 결국은 한 점이 아니라 한 점처럼 보이는 무수히 많은 점들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게 엄밀한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되면 이제 열린 구간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진 열린 구간을 확장할 수가 있겠지. 결국은 임의의 열린 구간에서 연속성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고, 열린 구간들을 확대를 하다 보면 모든 실수로 확장이 돼서 모든 실수에서의 연속으로 바뀌게 된다. 거기까지가 어저께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연속 함수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연속 함수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이해가 되는 거야? 정의된 x 범위, 이게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x 범위에서 모든 점에서 이제 우리가 연속인 함수, 이걸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줄여서 연속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정의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자, 이제 문제는 뭐야? 이게 열린 구간이기도 하지만 닫힌 구간일 수도 있으니까, 닫힌 구간일 때는 한쪽의 극한, 좌극한 또는 우극한만으로 극한값으로 정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일반적으로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정의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그렇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도 정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가면 되고요. 이 연속 함수를 정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연속 함수의 성질을 얘기하게 돼 있어. 우리가 극한의 성질도 두 가지가 있었지. 기본적인 성질, 연산 성질, 사칙 연산에 대한 성질이 있었고, 응용 성질 해가지고 또 다른 뭐 샌드위치 정리라든가 비교 판정법 또는 비판정법, 뭐 절대 수렴 판정법,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연속함수 성질도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본 성질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응용 성질이 있겠다. 그럼 기본 성질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산 성질이야.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까지 해가지고 나눗셈까지 확장되는, 결국은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연속이 유지가 되느냐라는 걸 기본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기본 성질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또 나눠지겠죠. 첫 번째 성질이 덧셈, 뺄셈, 실수배. 자, 이거는 내가 뭐라고 했어? 연립 1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된다. 기존의 함수를 이용해서 1차 변환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낸 함수가 연속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야. 두 번째는 곱셈에 대한 성질. 그럼 이건 응용연산, 응용연립이라고 했지? 연립이 응용된 파트. 그래서 곱셈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낸 함수도 연속이 유지가 되는지. 세 번째, 나눗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함수도 연속이 유지가 되는지, 이게 우리가 기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응용 성질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질은 최대 최소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성질은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응용 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그래서 총 5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 기본 성질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함수 f하고 g가 x는 a에서 연속 1대. 자 무슨 말이야? 다른 점에서는 모르고 a하고 뭐 a에서만 연속이다가 정의가 된 거지. 그럼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f는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고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함수야. g도 마찬가지. a 외에는 알아 몰라? 모르지. a 외에는 아직은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고 a 근처만 알고 있는 거다. 자 덧셈 뺄셈 실수배 f에다가 c1을 곱해 g에다가 c2를 곱해 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이 함수는 x는 a에서 정의돼 안 돼? 함수값 정의돼 안 돼? a 대입해보면 fa 알고 ga 아니까 c1, c2 아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함수값이 정의가 되겠지. 극한값 정의가 될까 안 될까? 극한값. 극한의 성질이었잖아. 아까 여기서 뭐였어? 리미트 fx가 존재하고 리미트 gx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면 리미트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극한이 존재하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기호가 분배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극한값도 존재할 거란 얘기야. 그럼 극한값이 함수값과 당연히 같겠지. 맞아?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x는 a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다. 됐니? 자, 곱셈을 이용해서 새로 함수를 만들 거야. fx라는 함수와 gx를 곱해서 새로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럼 얘 a에서 함수값 정의되죠. fa 곱하기 ga니까 리미트 fx gx는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가 될 거니까 그럼 극한값도 존재할 거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결국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거고, 그럼 얘도 x는 a에서 연속이 될 거야. 되니? 자 나눗셈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 볼까? fx 나누기 gx를 해볼 거야. 자 누가 분모로 내려가? gx가 분모로 내려가지. 함수값 정의되는지 보자. 그럼 ga가 분모로 내려가지. 근데 ga가 뭐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지. 그럼 얘는 g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함수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 결국은 얘는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거짓, 연속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거짓이 될 거란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의 성질이 기본이고 이게 응용이라고 하면 이제 교과 외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 응용 성질은 좀 이따 할 거니까. 교과 외 성질은 우리가 덧셈 뺄셈 실수배 사칙연산 외의 함수의 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함수? 함수의 연산.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이해됐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된다. 역함수까지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합성함수 가지고도 우리가 연속성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게 되는데, f하고 g가 정의가 돼 있으면은 첫 번째로 뭘 물어볼 수 있겠니? f끼리 합성한 함수의 연속성. 이게 유지가 되는가? f와 g의 연속성. 같은 함수끼리 합성했을 때 연속성이 되는가? 또는 다른 함수끼리 합성해도 연속성이 되는가? 라는 걸 물어봐. 자,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 자, 일단 합성
합성함수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되니까 f의 a가 정의되는지 확인해야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f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a는 알아, 맞니? 근데 fa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얘가 뭐여야지 정의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저기 웹에서 얘가 a면 정의가 되겠지. 왜? f에 다시 a가 되니까. 얘가 만약에 b라면 fb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fb는 아직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아, 그럼 얘가 a인지 확인을 하면 돼. 근데 a가 아니라면 연속이다라고 말을 못 할 거야. 만약에 얘에서 극한으로 넘어가 볼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fa 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럼 일단은 x가 a로 갈 때 안에 있는 얘가 지금 fx야. 얘는 fa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fa로 갈 거야. 근데 이 fa로 다가가는데 이 f의 fa는 얘가 a로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아직은 모르는 거지. 근데 얘가 a로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fa로 다시 가겠지. 그럼 얘가 다시 a인지 확인할 건데 그건 여기서 끝난 거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네. 그럼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연속성이 확인이 될 거란 얘기야. 자, fg 마찬가지로 보자. 함수값 볼까? f의 g의 a가 정의되는가? 얘는 정의되죠? g는 x는 a에서 연속이었으니까. 근데 얘가 a면 얘가 정의가 되지만 얘가 a가 아니면 f1은 모른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f하고 g가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fa, ga 말고 모른다는 얘기야. 됐어?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극한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을 각각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어진 조건만으로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는 사실만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녹화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나를 찾아 유튜브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영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를 치고 들어오시면 돼. 그러면은 이제 날짜별로 올라가 있어. 그 수업 뭐 놓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다시 듣고 싶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유튜브 보시면 돼요. 게임 보이지 말고. 알겠지? 자, 일단은 이게 연속의 성질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불연속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야. 불연속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될 겁니다. 자, 함수 f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연속의 정의를 내린다는 거 기억을 해. 첫 번째로 뭐를 만족했다? fa가 정의됐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만족했다?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가 존재를 했다. 근데 이 존재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했었죠. 세 번째,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았어야 됐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때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부정하는 게 우리가 불연속이 될 거야. 그치? 논리관계 부정에 의하면 명제에서 배웠죠. AND의 부정은 뭐가 된다? 5월이 된다. 맞니? AND의 부정은 5월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f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건데 첫 번째가
결국은 얘의 부정이 될 거야. 결국은 함수값 이게 정의돼 있지 않아. 그러면은 함수값이 없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함수값은 뭐 없다라고 얘기를 되지만 나중에는 기본적으로는 정의됐냐 정의되지 않았냐 그걸로 갑니다.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야? a, fa가 없다는 거지. a에서 그래프가 뚫려 있다. 구멍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 맞지? 자, 논리관계 부정이니까 또는으로 바뀔 거고. 두 번째, 얘의 부정이 될 건데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설명했나요? 난 그렇게 설명한 적 없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값이 아니잖아. 둘 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돼. 값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얘기는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명확히 담는다는 얘기거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거는 극한값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값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럼 이제 극한값이 있는 거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다. 그럼 이제 극한값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는 거냐? 극한값이 없는 거죠. 극한값이 없다. 근데 이 극한값이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해해야 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 맞아, 안 맞아?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데 발산으로 같다. 이해됐어? 이 극한값이 없다라는 개념을 좀 세분화시켜서 보시면 좌극한 A로 갈 때의 좌극한과 A로 갈 때 우극한이 다르다. 이건 무조건 불연속이지. 극한값이 없는 거니까. 이건 극한값이 없다야. 또는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하지만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어. 이해됐어? 이 말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을 못한다고. 얘네들이 둘 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산으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둘 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둘 다 음해무한대일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만으로 여러분들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하니까 조심하고. 또는 세 번째는 함수값이 정의돼 있어. 극한값도 존재해. 하지만 극한값이 함수값과 어떨 때? 다를 때 불연속인 거야. 됐어? 둘 다 존재하는데 다르다면 불연속인 거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 불연속을 그래프로 이해를 하면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불연속 형태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fx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x는 a라면 a에서 그래프가 뚫려 있는 이게 불연속. 됐어? 자, 두 번째, 극한값이 없다. 이 상황에 대한 극한값이 없다는
A를 기준으로 좌극한에 목표하는 값과 우극한에 목표하는 값이 다르면 돼요. 맞죠? 좌극한에 목표하는 값과 우극한에 목표하는 값이 다르면 된다고. 됐어 안 됐어? 근데 이렇게만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다를 수도 있어. 좌극한이 발산을 하고 우극한은 수렴을 하고. 이해돼 안 돼? 됐어?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딱 한 가지 케이스만 예를 들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매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거다. 근데 그 중에 일부러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 뿐이야. 자, 이 상황은 뭐겠니? 극한은 같은데 둘 다 발산으로 같은, 둘 다 무한대로 가는. 이해돼 안 돼? 됐어? 이런 상황들을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이 상황은 뭐야? 함수값은 정의되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뚫려 있어. 근데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어. 그럼 이게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케이스인 거지. 이해됐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릴 수 있는 그래프보다 그릴 수 없는 그래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릴 수 없는 그래프일수록 뭐로 간다? 이 세 가지를 항상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해되니? 연속이다도 세 가지 확인이야. 불연속이다도 세 가지 확인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 연속의 정의를 어저께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라고. 그 연속의 정의는 까먹으시면 안 된다. 다른 건 까먹어도 정의는 까먹지 마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속에 대한 기본 성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응용 성질은 조금 있다가, 응용 성질은 증명이 안 돼. 최대 최소 정리나 사이값 정리는 증명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정리야. 단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증명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증명 문제가 잘 나오진 않고요. 수능에서는 나오진 않겠죠. 나올 수는 있겠다. 그냥 빈칸 추론, 가나다 거기 채우는 문제는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 정리, 연속 함수의 성질인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는 어디에서 쓰이냐면 논술 문제에서 많이 쓰여요. 논술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내신 문제에서 최대 최소 정리나 사이값 정리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용되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 사이값 정리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자, 문제를 좀 일단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64페이지 예제 1번 한번 보자. 일단 그 예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문제를 만들 거야. 그래서 학생들을 조금 헷갈리게 만들 거야. 자, fx가 x 더하기 1이야.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럼 그냥 이 상태로 끝난 거지. 맞니? 자, fx가 x 더하기 a야. 근데 얘가 1,2를 지났는데 그럼 a 알 수 있지.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야? a가 얼마니까? 1이니까 fx는 x 더하기 1이다. 이 말과 같은 거지. 맞니? 똑같은 문제, 그지? 조건 자체가. 자, 이걸 또 변형을 해보자. fx를 분모에다가 x 빼기 1이라고 지정을 해놨어. 분자에다가 x제곱 빼기 1이라고 지정해놨어. 단 x가 1은 아니래. 됐어? 그럼 x가 1일 때 함수값은 필요하지. x가 1일 때 함수값은 2래. 자, 왼쪽 거랑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아니야? 맞니? 이해가 됐어?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고 이거나 이거나 같은 얘기라고. 맞니? 자, 여기에다가 A라고 해놨어. 됐어? 그럼 이제 달라졌지? 그랬더니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래. 그럼 그래프 끊어져야 돼? 안 끊어져야 돼? 안 끊어져야지. 그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럼 수투 연속에서는 이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뭐 말인지 알겠어? 왜 연속이란 걸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바꿔서 함수를 꽈서 낸 것 뿐이야. 자, 예제 1번 봐봐. 무슨 말이야? 그 식이 나타내고 있는 원래 식이 누군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냥 끝나.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는 연속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뭘 이용해야 돼?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 근데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손만 움직이면서 아 연속의 정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이 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라고. 알겠냐? 자, 예제 1번 같이 보자.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빼기 2분의 a 루트 x 빼기 1 더하기 b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2라고 돼 있고요. 2가 아닐 때 그리고 2일 때라고 나와 있어. 자, 얘가 x는 2에서 연속이다. a하고 b를 확인해봐라. 자, 그럼 일단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 첫 번째, 함수값 뭐라고 정의되어 있니? fa는 2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돼. 극한값이라는 것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편의상 좀 알게 되면 빠른 풀이를 하게 되겠지만 빠른 풀이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내용에 충실해서 다 써주는 게 중요해. 그럼 얘가 존재하게 될 거야. 이퀄 특별한 알파로 됐냐? 세 번째, 1번하고 2번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2로 바뀌는 거지. 아, 그럼 이제 요 알파는 필요 없고 얘가 2가 되도록 하는 이 내용은 극한에서 계산하면서 많이 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무슨 꼴인 거야? 부정형의 극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니? 0분의 0 꼴인 거지. 그럼 0분의 0 꼴은 뭐가 필요하다? 분모의 0인자가 약분되는지 확인해라. 맞니? 분모가 0으로 가고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맞니? 분모가 0으로 가고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 분자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맞니? 그게 미정계수법이었어. 정확한 미정계수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a 루트 x 빼기 1 더하기 b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서술의 근거가 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따라서 만족하는 식이 뭐야? 여기에는 이제 대입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을 거고 a 더하기 b가 0이 될 겁니다. 자, A와 B 두 문자에 대한 1차 관계식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를 이용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이 식이 바뀌겠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이 b가 뭐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a로 바뀌니까 a를 묶어내면 루트 정신 차리고 봐. 이거 맞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분자를 약분이 된다고. 유리화를 해야지 약분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유리화부터 루트 x 빼기 1 더하기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에 루트 x 빼기 1 더하기 1에 a의 x 빼기 2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 설명할 때 뭐 필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차피 웬만한 내용은 다 책에 써 있어. 거의 같은 내용이야. 자, 내가 문제 풀어주는 내용 책에도 비슷하게 풀려 있어. 왜? 예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을 듣고 곱씹는 게 중요해. 그 다음 뭐 해야 돼? 복습할 때 설명했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아니, 내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내가 책 보고 설명하니? 내가 내용 설명할 때 책 보면서 아 연속 이렇게 써있나 하면 설명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수학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너네한테 수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다 훑어보고 들어와? 아닐 거 아니야. 어떤 단원이든 설명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 설명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명하겠니? 너네한테 설명하는 흐름을 내용을 맞춰가면서 개념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설명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럼 나도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닐까? 단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빠른 것 뿐이지. 왜?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그거를 다시 떠올리려고 하는 기억 흐름 자체가 그게 공부야. 되게 어려운 공부야 그게. 그냥 보이는 거 따라 쓰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야. 그건 카피야 카피. 카피는 공부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는 게 공부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수업 들은 내용 뚫어지게 보고 내가 설명하는 내용 귀로 열심히 듣고 입으로 말할 땐 따라서 말하고.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에 온 힘을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 그때 무슨 설명했었지? 무슨 설명했었지? 그거를 떠올리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거야. 필기 아무리 잘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 필기 잘했다고 상 주지 않아. 그냥 잘했네, 잘 썼네 말은 듣겠지만 그걸로 상 받지 않아. 아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필기는 해도 돼. 알겠어? 아 저거는 꼭 써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나머지 건 필기 안 해도 상관없어. 자 그럼 여기에서 x 빼기 2 0인자가 약분이 되고요. 이제 대입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니까 대입해보면은 얘가 2로 가고 얘는 a가 남을 거니까 2분의 a가 될 건데 얘가 뭐하고 같더라? 2하고 같더라. 그래서 a는 4더라. 맞니? a가 4니까 b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2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속의 정의만 이용됐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뭐야? 극한값 계산과 동일했던 거다. 맞니? 그러면 A하고 B를 구했으니까 문제를 다 풀었어 라고 끝내지 말고 A가 4고 B가 마이너스 4래. 그럼 이 식이 뭘 변형해서 만들어냈겠느냐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요식하고 같은 거 아니야? 요거? 맞니 안 맞니? 이해돼? 어차피 유리화가 좀 똑같으니까. 그럼 분모가 뭐가 돼? 루트 x 빼기 1 더하기 1 되는 거 맞니? 분자는 뭐였어? 4였니? 자 그럼 fx가 이거와 이걸로 구분이 된 함수네. 맞아 안 맞아? 근데 연속이니까 이거 따로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가 이 문제의 의도는 어떤 함수를 물었던 거야? 이걸 물었던 거네. 맞냐? 맞아 안 맞아? 자,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의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냐?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 뭐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야? 곱셈? No.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가지고. 아니, 너네 생각을 안 해본 건가? 이거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 이거 무슨 함수야? 무리 함수. 그럼 상수 함수와 무리 함수의 나눗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조건? X가 필요 없구나. 조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x가 2가 아닐 때 정의를 했었어. 맞지? 맞지? 이 함수는 x가 뭐일 때 정의가 안 돼. 1보다 작을 때 정의가 안 되지. 그럼 틀렸네. 정의 안 되는 함수잖아. 정의역이 안 주어졌잖아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좌측만 보면 정의역이 바로 제한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x가 1 이상으로 정의가 되잖아. 정의역이 바로 제한 걸린다고. 그럼 저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으면 거짓이야. 이해돼? 그 말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라고. 대신에 얘는 2에서 연속 맞아 안 맞아? H 2에서 연속 맞아 안 맞아? 이 그래프가 1,1을 꼭지점으로 우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니까 1에서 2 나오는 2에서 1 나오는 맞아 안 맞아? 그럼 2에서 1 나오는 연속인 함수고 얘도 4라는 연속인 함수잖아. 연속함수가 연속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야? 나눗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건데 나누기가 군 뭐에 있는 애가 얘지. 그럼 얘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되지. 근데 얘는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인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언제든지 분모로 내려갈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연속함수가 항상 유지가 된다. 이해돼 안 돼?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수학이라고. 단순하게 이거 풀어가지고 A, B 구해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서 맞췄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수가 본질적으로 어떤 함수를 나타내고 있었는지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꽈지가 아니라 너네도 꼴 수 있다는 거야. 너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연속에 대한 의미를 적용하려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2번에 보시면 같은 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2번 문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굳이 이 문장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1번하고 어떤 문장 구조가 바뀌었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함수 fx가 뭘 만족하느냐? x 빼기 1에 f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성립한다. 방금 구조하고 좀 다르죠? 방금 구조는 fx는 이라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었지, 식이. 근데 정의역이 설정되진 않았었어. 그치? 근데 이번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정의가 돼버렸어. 연속으로 약속이 됐어. 근데 함수는이 아니라 등식 얘가 성립한대. 그럼 이건 함수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그냥 등식인 거야. 무슨 식인 거야? 항등식. 등식의 종류는 무슨 식과 무슨 식으로 갈라지는데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로 구분을 하잖아. 맞아 안 맞아? 방정식은 항등식과 구분되는 게 뭔데? 방정식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치?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고 성립하는 x를 근이라고 불렀던 거고 항등식은 뭐야? 다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근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니까 항등식이지. 이해도 안 돼. 근데 식을 보면 뭐일 때가 정의가 안 돼?
fx의 함수값을 다른 건 몰라도 1 대입하면 f가 사라지잖아. 그럼 1일 때의 함수값은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지. 맞아? 근데 1 대입하면 뭐 구할 수는 있어. a는 구할 수 있지. 항등식이니까. x에다 1 대입해서 a 구해봐. a 얼마야? a 마이너스 5 맞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해되는 거 맞냐? 됐냐? 그럼 fx는 x가 1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냐? x 빼기 1로 나눌 수 있냐? 그럼 x 빼기 1로 나누는 게 가능한 거 맞니? 분자 인수분해 되는 거 맞니? 약분되는 거 맞니? 얼마 남니? x 플러스 5 남니? 그럼 x가 1이 아닐 때 fx는 얘지만 x가 1일 때 fx는 약속이 안 돼 있지. 근데 뭐 때문에? 연속이란 말 때문에 그래프가 끊어지면 돼 안 돼? 그럼 x가 1일 때 함수값은 결국은 여기로 흡수가 되는 거 맞지? 이해돼?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fx는 얘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냥. 자, 이 본질을 찾고서 푼 거야. 알겠니? 근데 이거를 너네가 정확하게 다 이해하면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지. 근데 수학적으로는 교과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게 돼 있어. 봐. 요 식에서 x가 1이 아니면 fx는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될 거야. x가 1일 때의 f1 값은 아직은 몰라. b라 하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우선이야. 근데 얘가 x는 1에서 뭐라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x는 1에서도 연속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므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equal f1 됐냐?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b하고 같아. 그럼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수렴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0이므로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대입을 해보면 선생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요? 교과 과정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야. 정확하게 아니까.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도 가능하고, 정확하게 아니까 저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라고. 얘가 b가 되면 분모의 영인자가 약분되고 남는 게 x 더하기 5니까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5는 6으로 가니까 b가 6이다. 맞아 안 맞아? 이래서 a와 b를 구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했던 연속의 정의를 이용한 과정이야. 본질은 뭐라고? 이거는 오늘 시험 때 뭐 가지고 풀래? 그 뭐냐 저 처음에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면 얘 가지고 풀어야지. 맞아 안 맞아? 서술형이면 저거로 이걸로 풀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써도 돼. 고3 때는. 고3 때는 이렇게 서술해도 돼. 근데 고2 극한을 처음 배우고 연속을 처음 배우는데 서술하시온데 이렇게 안 쓰고 저렇게 썼어. 틀렸다고 하진 않아. 엄밀하게 틀렸다고 하진 않아. 왜? 맞는 말이니까. 알겠냐? 근데 만약에 나라면 점수 안 줘. 빡빡 우겨도 점수 안 줘. 왜? 빠른 풀이만 했다는 거지. 너 제대로 풀어봐. 교과 과정 맞춰서. 그럼 못 푼다는 얘기야. 이렇게 쓰는 애들 거의 없어. 왜? 너네들
자꾸 빨리 풀려고 하는 것만 추구한다는 거지. 개념에 맞춰서 설명하려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는 거 없어요? 빨리 가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쳐. 천천히 뛰다가 천천히 걸으면서 속도를 높이려고 해야지. 근데 빨리 뛰려고만 하면은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니까. 그게 수학이야. 지금은 너네가 첫걸음 떼는 작업이라고. 아무리 선행을 여러 번 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 왜? 지금 중학교 때 선행한 거니까. 또는 약식으로 선행한 거니까. 특강으로 선행한 거니까.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개념을 밟아가는 과정이야. 지금은 천천히 달려. 알겠니? 개념에 맞춰서 천천히 설명하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그 상태까지 이 설명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빨리 달리면 되는 거야. 그냥. 됐어. 자, 여러분들이 거기 숫자 바꾸기 01-1, 표현 바꾸기 01-2 마찬가지 숫자 바꾸기 02-1, 02-2 그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설명을 하고요. 이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 네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셔야 돼.